자, 오늘은 서민 문화에 나타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을 알아보면서 자, 조선시대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에 따라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을 했다는 것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양반들은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고 지역의 선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그림이나 시조, 그리고 한문으로 된 소설 등의 문화생활을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상민이나 천민들, 같이 양반이 아닌 권력층이 아닌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생활, 그리고 문화나 예술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조선 후기에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고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리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이를 서민 문화라고 합니다. 자, 서민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은 한글 소설, 풍속화, 탈놀이, 판소리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 모습과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자, 특히 이 시기에 서당을 중심으로 한글을 읽힌 사람들이 늘어나고 책을 읽어주는 사람들, 전기수들이 생겨나면서 한글 소설이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한글 소설로는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 그리고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는데요. 홍길동전은 서울 출신인 홍길동이 의적이 되어서 탐관오리들, 즉 나쁜 관리들을 혼내주고 모두가 꿈꾸는 이상 국가인 율도국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소설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천민인 기생의 딸 춘향과 이몽룡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춘향전은 신분차별이나 평등에 대한 가치를 담고 있고, 흥부전이나 장화홍련전 같은 경우에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청전은 우리 고유의 효사상을 담고 있기도 하죠. 자, 95쪽 교과서 속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일반 백성 중에는 여전히 책을 살 수 없거나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고 책을 읽어주는 전기수라는 직업이 생겼습니다. 전기수는 인물과 장면, 분위기에 어울리게 가락을 넣고 목소리를 다양하게 구사하며 소설책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오늘날 동화 구연 아니면 성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서민 문화는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으로 김홍도와 신윤복은 조선 후기 대표적인 풍속화가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윤복은 주로 양반들의 풍류 생활이라 해서 멋이나 운치를 즐기는 모습을 그리거나 여기 교과서에 있는 단오풍정처럼 부녀자들의 모습, 그리고 월화종인도처럼 남녀 사이의 애정 등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자, 김홍도는 주로 농촌의 서민들이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아주 소탈하고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요. 자,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봐서 알고 있을 김홍도의 서당도 살펴볼게요. 자, 그림 속에 있는 훈장님의 모습, 그리고 훈장님 옆에 있는 회초리, 여기 무릎을 종아리를 잡으면서 울고 있는 학생의 모습, 그 주변에 이를 둘러싸고 키득거리면서 웃고 있는 이런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대장간도, 씨름도, 무동도 등 다양한 작품을 남긴 김홍도는 최고의 풍속화가로 꼽히는데요.
자, 이렇게 김홍도와 신윤복처럼 당시의 모습을 그림에 담은, 풍속화에 담은 화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의 모습을 좀 더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화 외에도 미나라는 그림들도 서민들 사이에 유행했는데요. 자, 미나는 자연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을 그림에 담아서 복을 빌며 출세를 바라는 마음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이 미나에서 그리고 있는 소재들도 다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이건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놀이는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이나 춤을 말하는데요. 인 주로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공연이 되었습니다. 탈놀이는 백성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풍자와 비판이라고 해서 각자 신분을 상징하는 탈을 쓰고 양반이나 벼슬아치들 아니면 백성들을 괴롭혔던 승려들을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 관객들이 이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호응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신분이 낮은 일반 백성들이 양반이나 지배층을 비판하는 게 불가능했지만 탈놀이에서는 마음껏 이를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신분제도 때문에 억눌렸던 마음, 힘들었던 것들을 웃으면서 풀어내곤 했습니다. 특히나 종이나 바가지로 만든 탈은 그 생김새를 과장되게 표현해서 더 한층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연출했고요. 내용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유명한 것들은 하회의 별신구 탈놀이, 동산탈춤, 송파 산대놀이, 북청 사자노름 등이 있습니다. 자, 판소리는 긴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는 공연인데요. 즉흥적으로 내용을 빼거나 더할 수도 있고 관객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12마당이 있었는데 현재는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적벽가, 수군가 등이 5마당이 남아 있습니다. 판소리 공연은 부채를 든 한 명의 소리꾼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창, 안일이, 발림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노래 공연인데요. 자,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또 당시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서민 문화들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수업 시간에 실제 작품이나 공연 모습 등을 같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